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성민건입니다. 오늘은 일리아 토프리아랑 볼카노프스키의 경기를 통해서, 특히 일리아 토프리아의 그 복싱을 통해서 MMA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복싱에 대해서, 토프리아의 복싱, 그리고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한테 가져온 전술은 그전 토프리아의 경기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고전된 오래된 복싱과 로킥 정도, 킥도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복싱에 옛날에 오래된 복싱을 들고 나왔는데, 그 복싱을 가지고 들고 나왔음에도 볼카노프스키를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를 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프리아의 그 복싱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프리아가 갖고 온 복싱은 완전한 모던한 복싱이 아니라, MMA에 특화된 복싱이 아니라 그냥 복싱입니다. 그 복싱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복싱도 옛날에 그런 완전 오래된 사람들의 복싱입니다. 이 복싱을 갖고 어떻게 볼카노프스키한테 이겼냐라고 하면, 핵심은 일단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복싱의 모션은 특히 그냥 하나로만 나누면, 토프리아가 했던 움직임을 보면 원투가 다예요. 잽, 그리고 투, 그리고 원, 투,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겼냐, 그게 첫 번째인데, 일단 원투 무기를 갖고 왔고 여러 다양한 훅의 움직임들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훅의 움직임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투는 앞뒤 공격이에요. 그래서 앞뒤 공격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다 back, front, 앞뒤 움직임으로서 계속 잡아 나갔다 이겁니다. 앞뒤 움직임, 거리 조절.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MMA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리예요.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리를 봤었을 때 거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공격을 하러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내가 이 거리로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왜냐면 MMA에서는 킥도 가능하고 여러 킥들이 가능하죠. 그 상태, 또 주먹도 가능하죠, 또 엘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래플링도 가능하죠. 그래플링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요즘 모던한 복싱들은 스탠스가 넓습니다. 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빠지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또 모던한 지금 프로복싱에서는 걸어 다니죠. 이렇게 방광 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녀도 돼. 그리고 앞뒤 움직임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와이드한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모던한 복싱은 거리를 잡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와이드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면 이 킥에 노출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좁은 스탠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그래플링 태클들의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MMA 스타일이죠. 그래서 토프리아의 스탠스도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 복싱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그래플링을 방어할 수 있는, 토프리아 자체가 그래플링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갖고 온 무기 자체는 완전 옛날 오래된 고전된 복싱을 갖고 왔죠. 전통적인 복싱을. 근데 전통적인 복싱 너무 좋습니다. 근데 토프리아가 갖고 온 것은 원투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잽보다도 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잽은 제가 모던한 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잽 자체가 이각도예요. 이각도. 이게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잽을 내게 되면, 정면을 조금 더 본 상태에서 잽을 내게 되면 이 상대방과 나의 거리가 되게 좁아져요. 이렇게 잽을 내면. 그래서
복싱에서도 대부분 이런 상태 몸이 좀 더 옆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잽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복싱 스탠스도 이렇게 돌려있는 상태로 있다 다시 조금 정면, 다시 돌려놨다가 다시 정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렇게만 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만 하지도 않다 이겁니다. 근데 토프리아의 스탠스는 항상 이랬어요. 완전 옛날 복싱입니다. 이거는 완전 옛날 복싱이에요. 이걸로 볼카노프스키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투가 이 경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MMA에서 잽은 이렇게 내나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금기사항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금기사항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잽을 이렇게 낸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탠스가 조금 더 정면인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몸통이 45도 정도 이렇게 45도 정도 있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옛날 복싱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잽이 더 상대방과의 내 거리가 더 좁아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멀어진다. 그러면 내 리치를 최대한 길게 쓸 수 있고 내 몸통이 더 상대방보다 더 멀리 있죠. 이 상태로 잽 날리는 것보다 이 상태로 있는 게 잽을 날리는 게 내가 몸을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만큼의 거리 때문에 내가 더 피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토프리아는 이런 잽이 아니라 이런 잽이었다. MMA에서는 이런 잽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잽이 데미지가 너무 데미지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약하다 그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잽을 내려고 여기서 잽을 지금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길게, 그러니까 돌아가 있는 상황이면 제가 상대방과 거리가 좀 더 있다고 했죠. 이 상황에서 들어갈 때도 내가 이 다리가 노출되고 그래플링 태클이 노출되고 또 다른 카운터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잽도 금지예요. 근데 토프리아는 정면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모션밖에 못해요. 앞뒤밖에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토프리아가 일단 계속 데미지를 줄 수 있었던 거는 토프리아의 스피드밖에 없었어요. 스피드로 계속 앞에 넣고 투 넣고 앞에 넣고 투 넣고 이거밖에 없었다. 그 중에 발차기가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나도 가끔 발차기를 찬다 뭐 이런 정도의 모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특이 케이스다. MMA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리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앞뒤로서의 거리 조절을 계속했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에 대한 공격을 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고, 볼카노프스키보다 훨씬 스피드가 빠른 거를 보였어요, 토프리아가. 그래서 그 복싱 모션에 대해서는 되게 간결하고 잘 정돈돼 있고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MMA 코치나 뭐 감독이라고 하면 그런 스탠스, 그런 움직임 토프리아니까 가능하지 아무한테나 그런 걸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토프리아에게 배울 점은 이 옛날 복싱을 스피드로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걸 배울 게 아니라, 그 옛날 복싱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데 뭘 배워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딱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이번에 계속 토프리아가 갖고 온 잽 2 중에 2를 설명하고 싶어요. 2는 MMA에서 필수적인 공격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잽은 금기사항이에요. 잽은 금기사항입니다.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잽을 날릴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내가 잽을 날리러 들어갔다가 더 맞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갔다가 내 다리가 털리고, 들어갔다가 카운터 맞고, 들어갔다가 내 뭐 그래플링 태클을 당하고, 그러기 너무 쉬워요. 근데 2라는 주먹은 의미가 다릅니다. 2는
잽은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잽이 제일 길어요. 그럼 들어가면서 잽을 날린다고 하면 깁니다. 근데 아까 토프리아가 쓴 잽은 더 짧긴 한데 이렇게 때리니까. 근데 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투 같은 경우에는 잽보다 훨씬 길게 칠 수 있어요. 보면 여기서 잽을 치면 이렇고 몸 돌려서 치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 투는 앞다리를 더 뻗으면 뻗을수록 투가 더 길어져요. 다리를 뻗어서 지지를 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잽은 이 몸통의 모션이 없이 팡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투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모션이 크긴 하죠. 하지만 되게 빨리 친다고 하면 상대방도 다른 킥 종류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투를 빨리 친다고 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투가 안 맞아요. 상대방이 제가 아까 MMA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리가. 그래서 상대방이 뒤로 빠졌어요. 근데 만약 내가 투를 쳤는데 상대방이 투를 쳤는데 머리로 상대방이 뒤로 가요. 그러면 몸통이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잽은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투를 아주 빠르게 단타 투를 아주 빠르게 치는 게 매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말리나 다른 선수들을 봤었을 때 투를 아주 빨리 치고 단타 투도 원투는 당연한 주목이고 그냥 단타 투를 진짜 빨리 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투를 잘 쳐야 MMA에서 되게 많은 유효타를 내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상황일 때 투를 강력하게 몇 대 맞다 보면 데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투는 진짜 좋은 주목 중에 하나다. 길이도 길고 또 데미지를 강력하게 입힐 수 있고 단타 투를 엄청나게 빨리 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만치 좋은 주목이 없다. 두 번째, 토프리아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잽이 날라오는 상황이면 이렇게 카운터를 치기가 좋아요.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는 상황이면 주먹에 걸어서 집어넣는 거죠. 걸어서 집어넣는 카운터를 치기가 좋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잽은 금기 사항이에요. 잽에 들어왔었을 때 무조건 카운터를 걸기가 너무 좋아. 잽은 카운터를 걸으라는 주먹이에요. 그래서 잽을 쉽게 내지 않아야 됩니다. 잽은 언제 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태에서 MMA는 잽 절대 안 ner리고 토프리아가 이상한 겁니다. 토프리아가 스피드가 빨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로 움직이면서 한 번씩 넣어줄 수는 있어요. 왜냐?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잽을 넣기가 쉬우니까. 근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투를 다시 넣기가 오래 걸리죠. 왜냐면 몸이 이렇게 코일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타 투를 내려고 하면 상체가 살짝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여야 단타 투를 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상황에선 잽을 날리기가 어렵고 투를 날리기가 쉽고, 그렇다 보니까 옆으로 빠지면서 잽을 한번 넣어놓고 나갈 수는 있는 거지 잽이 메인 공격이 아니다. 그래서 투가 매우 중요한데 카운터를 치기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게 두 번째가 카운터를 치기 좋다고, 세 번째로 보이고 있는 게 카운터를 치면서 혹은 공격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빠져요. 잽 같은 경우는 내 몸과 머리가 아예 그대로 나가는데 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킥을 맞기가 쉬운데 이렇게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들의 방어가 충분히 된다. 상대방의 더 이 빈틈, 외곽에 딱 걸리지 않는 각도 내에서 내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게 투다. 그래서 첫 번째, 거리 조절을 하기에도 좋고 강력한 잽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에 계속 제대로 꽂아주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주먹이다. 두 번째, 카운터를 치기에 너무 좋아요. 특히 상대 잽은 무조건
카운터 넣는 게 MMA에서 최대한 모던한 투입니다. 1, 2 이렇게 1, 2 들어가는 거는 섀도우 같은 모션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간결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모던한 그런 타격은 아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발차기를 주는 과정 중에서 다시 투를 빠르게 낼 수 있다고 하면 엄청 좋은 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카운터나 칠 때 내가 머리랑 몸통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곳,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프리아를 통해서 배울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토프리아는 그냥 고전 복싱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투가 아주 제대로 꽂았죠. 제대로 꽂혔기 때문에 다운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상입니다.